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과 만나는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소개할 내용은요. 조중동과의 싸움, 대붕 역붕비, 생어 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그런데 임기 말인데 이걸 뒤로 미루느냐 안 미루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걸 하는 약간의 자만심이랄까 오만이랄까 이런 게 생겼어요. 기자와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문화를 바꿔놓아야 하는데 내가 아니고는 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할 것이 아니라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할 것 같아. 집권 말기인데 왜 굳이 2차 기자실 개혁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특권의 구조를 해체하고 싶었던 거죠. 언론 권력은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과 또 한편으로는 경제 권력과 유착하면서 특권을 행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권의 구조를 제대로 해체하려면 큰 덩어리뿐 아니라 우리 습관 속에 배어있는 작은 것까지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 노무현은 그 문제로 주류 언론 기자들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나도 인간적으로 괴롭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기자실 개혁 문제가 기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나도 죽겠어요. 인간적으로 괴로운 거죠. 내가 기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생각이 들곤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을 털어버리고 화나면 화난 대로 말했으니까 이게 기자들의 감정까지 건드려놨어요. 그렇게 괴로움을 털어놓은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이게 내가 해야 할 몫이란 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민주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언론의 정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의 갈등 사이에 언론 권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언론은 전제군주, 특권 귀족 세력과 싸우면서 부르주아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시장 권력의 편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시장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언론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언론의 위치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지 정치 권력이나 시장 권력에 투항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 계속 서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인 시민의 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우리 국민 기분은 안 살핀다고 하는데 심지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여론을 무시하고 소신만 내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돌아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단편만 본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비틀어 보도하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호의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내가 작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현재의 여론, 현재의 민심보다는 역사의 진보에 꼭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새로운 민심을 일으키는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대세에 편승해서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의 진보에 꼭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일으켜서 이끌고 가려고 깃발을 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에서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1992년 14대 총선을 부산에서 치렀는데 그 선거에 썼던 구호가 좀 어렵긴 한데 대북역 분비 생어역 수용이었습니다. 이 구호를 팸플릿에 넣었습니다. 이 말은 김구 선생님 어록에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이런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과 같습니다.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권에도 있고 야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보다 좀 높은 사회적 의제, 정치적 의제를 많이 제기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일개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도 그리 모자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좀 부족하다.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대북역 붕비 생어역 수영에 관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어떻게 들리셨나요?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모두 국민이 선출합니다. 역사의 눈높이를 갖고 있는 시민이 역사적 책임을 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앞모습보다 보여주고 싶은 스펙보다 걸어온 발자취와 뒷모습을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식이 역사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발자국을 물려주고 오셨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책 안에는 예비 정치인들에게라는 글에 대통령 노무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메시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